저런 체육 수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도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 나 할래요 손 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네. 예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라떼 예. 그때는 그냥 움직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측정해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한 단계 그럼요. 업그레이드가 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정말 더 궁금한 게 저 기계들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이 왔으면 어. 저도 이제 그 모션 센서나 터치 스크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잘 돼 있어요, 서버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 우리 학교는 이런 장비를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업체한테도 요구를 하죠. VR 수업할 때하고 옛날에 운동장에 수업할 때하고 네.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VR 교실의 정말 큰 장점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체육관도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많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VR 교실만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교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축구를 하려면은 미니골대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치웠다 놨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궁을 하려면 양궁 관역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팔 하나만 있으면 바로 양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된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나 진짜로 이제 프로 선수들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활용을 하잖아요. 이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취합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체육에 많은 지평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우문인 것 같지만 아이들은 좋아하죠? 네,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은 자꾸 가자고 하죠. 그렇지. 저도 체육은 나가서 땀 흘리고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이 많거든요. 그게 체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도 아까 화면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달리기판이 있어요. 달리기판이 있어가지고 오, 달리기판도 있구나. 서로 경쟁도 돼요. 막 오. 뛰어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땀이 비 오듯이 나거든요. 오. 물론 여기서 좀 더 좋은 장비를 갖춘 학교들은 러닝머신이 있어요. 디지털 360 뭐 이런 좀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면 러닝머신을 아이들이 진짜 뛰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리에서 뛰는 거라면 그건 진짜 뛰는 것처럼 러닝머신을 뛰고 있죠. 보니까 그 VR 기기 허용의 장점이 그 체육관 조그만 데다가 양궁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볼링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대운동장, 축구도 하고 트랙 뛸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수 있고 밖에 안 나가도 그런 시설 다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VR, AR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도서 지역에 학생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평생 내 상대와 뭘 해보는 스포츠 경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VR, AR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볼 수는 있죠. 아, 경기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테고 이게 더 발전을 한다면 이쪽에 VR이 있고 저쪽에 또 VR이 있으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제 사람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로봇이라는 나에게 실제로 반응하는 실체가 있다면 그 진짜 경기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장점 쪽으로도 그냥 무조건 대중화라기보다는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VR 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많이 있네요. 예, 꽤 많아요. 1년에 한 120개씩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각각의 개별 회사들이 관리하던 이 VRC 교실을 국민체육공단에서 서버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거기다 올리고 내가 필요한 콘텐츠 다운받게 하고 방금 장 학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볼 템디 항쟁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데 정말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명의 학생도 다른 학교 학생과 팀 대결, 축구 페널티킥 대결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오겠죠. 이야, 그러면 그 플랫폼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특정 업체에서 준 콘텐츠만 하면 종목이 한 8개 정도, 7, 8개 정도 되고 각 종목에 또한 콘텐츠가 한 7, 8개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7, 80개 있고 박 터트리기, 아니면 풍선 맞추기, 뭐 그리고 두더지 잡기, 공 맞춰서 두더지 잡기 이런 종목까지 따지면
근데 한 200여 개가 이야, 더 상당히 있고 많네. 앞으로는 이제 훨씬 많아질 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스마트 체육 수업이라고 제가 이제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것 지금 현장에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네.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수업 모델 네.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연구돼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왜냐면 이게 전혀 좀 이제까지 한번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네네.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은 사실 뭐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뭐 수업 모델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네, 아직은 어렵고요. 단계별로 수준별로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나갔던 예를 들어서 뭐 티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배트를 어떻게 휘둘러야지 이게 잘 휘둘러지고 그리고 충분히 잘 맞고 멀리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기능을 학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을 직접 응용을 해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기기를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기기나 아니면 이 스마트 기기들이 활용되는 케이스들은 생활체육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체육에서도 중등학교 체육에서도 심지어 대학교 체육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모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 정도까지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하죠. 예. 우리 안채원 선생님도 수업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수학하고 체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학을 체육을 어떻게 그러니까. 융합을 합니까? 이게 둘 다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저걸 개발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놀이가 밥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놀이가 밥이다. 네. 학생들한테는 놀이가 밥이고, 그 누구한테는 놀이가 밥이지만, 학생들한테 더욱이나 놀이가 밥처럼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토로 지금 놀밥이란 연구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에 점점 어려울수록 이제 포기하는 애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학교가 재미가 단어가 없대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초등학교부터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얘네들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공이 날라오면 피하던가 잡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익히면 조금 더 애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체육과 융합을 하게 됐고 또 반대로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정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체육이 경우. 되게 저 별로 두렵잖아요. 체육 안 좋아했어. 키 크신데 잘하셨을 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그럼 좀 체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다 그래. 운동 기능 위주보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체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놀이를 해보자 하면서 융합 체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 놀이가 밥이다라고 하는 수학, 체육, 융복합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상봉초등학교에서는 날마다 색다른 체육 수업이 펼쳐진다는데요. 자, 손목 발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에구구, 몸이 덜 풀렸나? 반대로 수업 전 스트레칭을 하는 건 여느 체육 수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일곱, 여덟. 그런데 선생님이 숫자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 숫자 카드를 한 팀에 하나씩 줄 거예요. 이 숫자 카드에 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비 배웠죠? 비 사랑하나요? 아니요, 싫어요. 비를 사랑하나요? 아니요. 백분을 사랑하나요? 아니요. 체육 시간에 웬 숫자들일까요? 이 수업은 바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6학년 수학의 비와 비율 단원을 체육과 연계시킨 융합 수업입니다. 초등학교는 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지도를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먼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카드를 한 벌씩 배부합니다. 각 카드에는 크기가 다른 비율식이 적혀 있는데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해서 백분율이 큰 순서대로 높은 것은 왕, 그 다음은 평민, 제일 낮은 것은 폭탄으로 역할이 정해집니다. 학생들은 나눠받은 카드의 수를 숨긴 채 상대편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비율이 상대보다 낮으면 지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상대편의 왕을 잡거나 남아있는 사람 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 교과에서 배우는 게 어려웠던 친구들도 융합체육 수업을 통해서 그 배움을 이겨내고 체육을 못하고 기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체육 수업이 조금 더 즐거운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융합체육 수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날 잡아? 그럼 내가 주는 거야? 보자. 친구들 퍼센트 다 구했어요, 백분율은? 네. 자,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백분율을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우리 팀을 위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때는 서로 알려주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는데요. 드디어 게임 시작! 서로의 카드를 숨기고 요리조리 탐색전을 벌이는 학생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상대편을 잡는데 자, 오세요. 잡았으면. 자, 일로 와서 나머진 친구들은 오면 안 돼요. 나머지 친구는 절로 가고. 자, 선생님한테 카드를 보여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는 절로 가세요. 자, 서로 비교하세요. 자, 누가 높아요? 그러면 누가 잡았어요? 그러면 윤우는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가세요. 이윤우! 집으로 갔습니다. 찜치 잡았다고 못하는 노랑팀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자 위기를 느낀 학생들. 다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데요. 자연스럽게 뛰게 되네. 잡으려고. 몇 퍼센트 봤어요, 유나? 이제 퍼센트를 친구한테 얘기하고 집으로 가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산 안 됐어요, 아직. 보여줘. 유나 말해주세요. 네, 유나 아직 계산 중입니다. 70. 5점이 70. 비율을 계산하지 못하면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지영이가 하준이를 잡았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나머지 절로 가시고. 자, 하준이 아웃. 어느덧 학생들은 수업 시간인 것도 잊은 채 즐거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땀이 나 있겠네. 네, 어떻게 해야 돼? 뛰게 하는 수업이니까.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합치시는 네. 느낌이. 모르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원래 아는 수업이랑 모르는 수업이랑 같이 해서 모르는 건 배우고 아는 건 더 잘 외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교실에서 할 때는 뭔가 불편하고 지루하고 그랬는데 체육이랑 함께 하면서 하니까 재밌고 또 힘나는 것 같아요. 집중도 더 잘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와 비율을 교실에서 배우면은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많은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몸으로 뛰면서 실제로 비와 비율이 어렵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백분율로 바꿀 수 있고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초 체력도 올라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과학 중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놀이를 해볼 거예요. 어떤 교과든 움직임을 통해 배움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체육 융합 수업. 그 뿌리는 이렇게 합시다. 줄기, 잎, 그 다음 꽃, 그 다음 열매. 자, 그래서 안채원 선생님은 어려운 교과 내용일수록 체육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데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신체로 움직이는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교실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이 체육 융합 수업을 통해서 강당에서 보여서 저도 되게 기쁘고 흐뭇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 융합 수업. 몸과 함께 머리도 쑥쑥 성장하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요? 아우, 수업적 개발하려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저 수업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 형태로 수학을 배우고 또 몸을 움직이고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봤지만 또 한 가지가 추가로 본 게 왜 비율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분명 그 이유를 아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 이게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수동적인 그러한 학습 경험들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적절로 왜 배워야 되는지 같이 연계시켜서 저렇게 활동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네네. 배워야 될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비율과 뛰는 운동은 존재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선생님들이 결합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렇죠. 있는 것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새로운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창조적 행위에 대해서 나는 머리가 너무 굳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저렇게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수업하면서 느끼시는 장단점 이런 것들하고 좀 그런 수업 구성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칙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의자에 안 앉아있고 교실 밖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게 장점이고, 제가 가르쳐줄 때, 교실에서는 가르쳐줄 때 막 안 받아들이지만 규칙을 모르거나 계산을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제 같은 팀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팀원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협동심도 늘어나고, 팀원들은 가르쳐주면서 또 한 번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2번의 배움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 기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달리기나 축구를 할 때 3월 달이면 보통 아이들이 다 파악을 해요. 쟤 잘한다. 나 쟤랑 같은 팀 해야지. 안 되면 서운해 하는데, 이거는 운동 기능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보단 전략이랑 그런 구성이 더 좋기 때문에 출발선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서 애들이 흥미롭게 더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그런 것 같고,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칫하면 한 과목으로 치울 수도 있고, 또는 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다음 이게 또 체육이니까 뛰는 게 일어나요. 애들이 그냥 슬슬 걸어서 놀이에 참여하면 안 되고 조금 많이 뛰어야 되니까 뛸 수 있게 엮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하는 그런 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런 융합 수업 타교과와 체육교과의 수업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체육에는 지금 체육을 전공들을 하셨지만 체육에는 뭐 스포츠 역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고 기타 뭐 다양한 그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계신데 이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줄까? 이 융합체육 수업은 일단 뭐 모델 자체도 이미 존재를 하고, 근데 단지 좀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힘드세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세요. 다 좋긴 좋은데 교수님, 솔직히 제가 솔직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전 정말 체육교육 저는 애들 좀 제발 좀 많이 좀 뛰어다니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에도 있어봤지만 학교의 분위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으니 더더군다나 입시 위주였던 교육이다 보니까 체육 수업은 이게 참 뭐 교직원회의 할 때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체육 수업은 약간의 그 땜빵? 약간의 좀 쉬는 시간 또는 입시 교과를 위한 약간의 부록적인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 학교에서 그 입학처장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입학 사정관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도 어려워하고 학생도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성 항목이에요. 인성 항목. 예, 인성 항목을 쓰라고 하면은 변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정관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도 어려워하고, 학생도 어려워하고,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변별력 없이 혹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칸으로 우리가 이렇게 버려두지 말고, 체육을 포함한 이런 교과목들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전문성을 함양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체육 활동을 통한 혹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한 인성 발달이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정도는 내가 추천할 수 있을, 그 정도는 그 인성 칸을 채울 수 있는 정도는 체육이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면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우리 내부의 그 노력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체육이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뜁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체육 수업의 그 모형으로 IT 활용하는 체육교육의 변화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스마트 체육 수업 같은 것들이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 체육 수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육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제언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함,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 이런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체력을 함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차이를 극복하거나 혹은 장애, 비장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소통을 할 수 있다라거나 참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 스포츠 안에서의 스마트 기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체육 교사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작 분석 수업 같은 것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전문 선수들 하는 거 보고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당시는 수천만 원 비용이 들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배워야 되는 게 몇 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나고 스마트폰 앱 하나로 그냥 딱 누르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부터 좀 스마트 체육 수업이라는 이름 카테고리 안에 실천을 하시면 부담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체육 수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학생의 학습 경험을 조금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책적 제가 미리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께 그런 제언을 잠깐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교육 현장은 정말로 상당히 복잡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했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드셨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던 게 바로 스마트 체육이라 생각을 하고 음식에 비유하자면 소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소스를.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5성급 호텔의 주방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이나 또는 이렇게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료들을 보급해 준다면 오늘은 무슨 소스 쓸까 하면서 쓰시면 선생님들이 더 쉽게 스마트 체육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되면서 그때 바랬던 건 단순히 하나였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라. 이것만 바랬던 것 같은데 점점 길어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건 약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원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요는 알려주는데 연수도 있고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세요 하면은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 연수의 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하루 수업 준비해서 하루 살아가기도 힘들 교사인데 제가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선생님도 방송을 운영하시지만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하나하나가 힘이 됐어요.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 자료를 공유하고 개발하고 연구하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언젠가 꼭 고맙다는 말을 한번 전하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마트 체육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본질은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바로 학생 자신의 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 체육을 좀 더 성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학교 체육,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유벤 알리스가 이야기한 로마의 격언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 학교 현장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점차 작아지는 학교 운동장,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수업 시간, 또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실내 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같이 뛰노는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캐릭터가 저를 대신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진짜. 나 정말.